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오늘은 5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입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는 Love You Forever 1986년 작품입니다. 글 작가는 로버트 먼치이고요. 그림 작가는 두 분입니다. 처음에 1986년 당시에는 슐라 맥그러가 그림을 그리셨다가 1999년에 안토니 루이스라는 분이 작품을 다시 그렸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 그림책은 안토니 루이스가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입니다. 주제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고요. 이 그림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연로해지시고 아들이 성장하고 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의 시점은 3인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에 이제 자장가가 나오는 부분은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에 그림하고 글이 배치되는 것을 보면 우리 보통 한쪽 페이지에는 그림이, 한쪽 페이지는 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왼쪽에는 글, 오른쪽에는 그림이 배치되어 있다가 이럴 때는 주어가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2살 난 아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여 그 자녀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이 그림하고 글의 배치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버트 먼치입니다. 로버트 먼치의 작품은 제가 앞에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이 봉지 공주 소개해 드렸고요. 네, 로버트 먼치는 이제 수상 경력을 보면은 주노 어워드, 비키 메카프 어워드 for Children's Literature. 네, 그러니까 아동 문학에 대한 미키 메카프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루스 스왈츠 어워드 상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스마티즈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분이 처음 한 작품은 머드퍼드 진흙웅덩이가 첫 작품으로 1979년에 그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이봉지 공주 가 나왔어요. 우리가 종이봉지 공주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 했는데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이 종이봉지 공주는 아주 그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특징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그림책 이러면 특징을 보통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종이봉지 공주는 거의 그 특징이 그 우리의 인식을 깨는 경계 깨트리기 그 특징을 갖게 된다. 그 내용은 우리가 공주는 수동적이고 왕자가 위험에 처한 공주를 구하러 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꾸로 위험에 처한 왕자를 이제 공주가 구하러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네.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신생아를 안아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그 다음 온통 집안을 어지럽히는 2살배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지만 아기가 잠들고 나면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그 다음 버릇이 없어진 9살 아이가 잠들고 나면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다음 이상한 차림을 하고 다니고 이상한 친구를 만나는 10대 소년이 된 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이후의 얘기는 살펴보시죠.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친구들은 이 책처럼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여기에 지금 아까 맨 처음에 그 그림 작가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있는 그림책이 1986년에 나온 그 그림책입니다. 이때는 그림 작가가 여기 있죠. 슐라 맥그러 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런데 1999년에 안토니 루이스가 여기 있죠. 안토니 루이스가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여기는 지금 그 내용 중에 아이가 이렇게 변기에다가 휴지를 다 집어넣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안토니 루이스의 그림을 보면은 어때요? 엄마랑 아기랑, 네, 엄마가 아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지금 아기와 네, 같이 모습을 보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 장면이죠. 자, 갓난쟁이였던 아기가 기더니 그 다음에 네, 일어서서 걷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면지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표지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마랑 아기가 찍은 사진들이, 우리들은 아기를 키울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이렇게 아기와 찍은 엄마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로버트 먼치가 아이를 기다렸으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자기의 잃어버린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로버트 먼치가 이제 아기에게 해주고 싶었던 자장가를 이렇게 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이렇게 할 때는 3인칭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너를 사랑해 이럴 때에는 2인칭 시점으로 글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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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자, 어머니가 다독거리는 모습이 나오죠. 네. 여기 지금 그림 부분은 그림틀이 있고 여기 여백이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먼저 출간되었던 그 그림책은 여기 그림틀 없이 사방 끝까지 다 확대되었던 그림으로 네, 되어 있었죠. 네, 그림틀이 있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있을 수도 사실주의 그림책이 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서술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로버트 먼치가 자기 아이가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심정을 담아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점점 자랐습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자, 글자도 아기와 함께 같이 자라갑니다. 이제 아기는 2살이 되었습니다. 2살배기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옛날에는 전화기를 사용했죠. 네, 사람들이 그 전화기를 들고 얘기를 하니까 아기는 그걸 자기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예, 보통 전화기 2대는 부숴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책장에 책을 전부 꺼내 마구 흩트려 놓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서 음식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는 한숨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하지만 밤이 되어 2살배기 아기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대의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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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네, 글자도 자라납니다. 이제 아기는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목욕 같은 건 정말 싫다고 떼를 쓰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지요.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에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네.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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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네, 정말 알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소년이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립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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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10대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이웃마을 아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 문을 열고 살며시 침대로 다가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안아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늘고 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자, 이제 보시면 왼쪽에 글이 있던 부분에 왼쪽에 이제 그림이 있고 글과 그림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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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자, 지금까지 보면은 아기를 다독거립니다. 자장자장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 자장가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계속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요. 네. 책은 로버트 먼치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그의 두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는 책이고, 이 노래도 또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동문학이잖아요. 그림책은 아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그림책이 전 연령층이 사랑하게 되었고, 특히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본인들의 삶을 회상하시면서 이 그림책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꾸준히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네, 그럼 이번 주에는 로버트 먼치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